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포스코 신입사원 채용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자,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가치에 부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좀 억지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네, 나는 돈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거는 가치는 돈이라는 건 우리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너무 좀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금전이나 복지가 좋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쓰는 친구들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쵸? 쓰면 안 되겠고요. 자, 우선은 여기부터 좀 보셔야 되겠죠?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회사를 넘어서서 나는 좀 인류에 어떤 좀 도움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지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 사회에 어떻게 좀 쓰일 수 있을까라는 가장 기본적인 고민을 좀 먼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고민을 하고 야, 내 전공이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한 줄 정도 혹은 두 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공이 포스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세 줄, 네 줄 정도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통해서 이러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포스코가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이나 이러한 경험들이 회사에 포스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약 세 줄에서 네 줄 정도로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죠. 뭐안 되면 한 두 줄 정도만 쓰시죠. 왜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되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기본적으로 나오시면 제일 좋겠죠. 글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혹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의 첫 줄을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걸 기회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너네 회사와 연관이 있어요. 회사와 연관이 있더라. 알아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던 내 경험,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했던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없다면은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혹은 전공과 관련된 내 과거 경험이 연결돼서 나오시면 제일 좋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정이나 설비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뭐 엔지니어 측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직무도. 그래서 연결돼서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형식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에 대한 느낀 점, 배운 점, 그래서 이게 너네하고 좀 잘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멘트 한 줄, 두 줄 쓰시게 되면은 지금 제일 적합한 800자가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겠고요. 사례의 구체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기법을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이었고 2번 문항을 보게 되면 자,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학습 또는 도전적인 경험을 하였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쓰래요. 몇 자로요? 800자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실제 학습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학습보다는 우선 경험적인 부분을 1차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경험이 가장 조금 더 잘 설득이 되고 연결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직무와 관련된 학습 경험, 특히 이제 대학에서 배웠던 개혁 경험이나 혹은 대학 이외의 뭐 수료 과정, 뭐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은 되겠죠. 1순위 혹은 2순위가 있는지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희망 직무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돼요. 우선 내 직무에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 커뮤니케이션 혹은 전공 지식, 그 다음에 뭐 의사소통, 뭐 대인관계 등등 해서 뭐 도전, 창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추상적인 단어이긴 하겠지만 어떤 역량들이 있는지를 우선 뽑아보신 다음에 자 포스코에서는 이러이런 직무를 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 아니죠. 네, 위에부터 자 이렇게 해서 희망 직무 죄송합니다. 자 희망 직무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내 경험 중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하나 뽑으세요. 하나 여러 개 뽑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하나 안 되면 두 개도 괜찮아요. 꼭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스타 기법을 활용을 해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포스코에서 이런 직무 이런 할 때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득만 시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직무도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학습 혹은 또는 뭐 도전적 이렇게 했으니까요. 뭐 400자는 학습 뭐 400자는 도전했던 경험 이렇게 하나하나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대신 그게 이제 어떤 게 조금 더 뛰어나게 잘 나올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존중과 배려의 마인드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A이거나 혹은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극복한 경험,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겠죠. 실제적으로 포스코에서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대놓고 너네 너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쓰셔도 되고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해결했던 거. 이거는 어떤 회사든 되게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있다면 저는 이 두 번째 사례를 갈등 상황에 대한 사례를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존중과 배려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왜 도움을 주고자 했는지, 왜 도움을 주고자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주었을 때 상대의 반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도움을 주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포인트겠죠. 내가 도와줬을 때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난 추후에도 더 도와줄 생각이다. 뭐 이런 형식으로 문장이 나온다고 하면 존중과 배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작성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협업, 그쵸. 타인과 협업에서 갈등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겠죠. 갈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얘하고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고민했는지, 고민에 대해서의 과정이에요. 얘가 이러이러한 거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이러한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A안과 B안이 충돌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냥 감정이 어떻게 상했다라든지, 고리 깊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적용했을 때 상대의 반응, 그쵸. 이런 고민을 해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거나 말을 걸거나 혹은 대응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반응은 어땠고,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어떤 걸 좀 더 이루어 나갔는지 뒤에 그런 작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시면 더 좋겠죠. 구체적인 좀 상황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떤 대화의 내용이 나오시거나 그러면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시했더니 상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나는 다시 또 추가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상대가 인정을 해줬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큰 사건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했던 경험에서 작은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사건을 구체화 하셔야 이거는 조금 더 쓰실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신입이라면 그게 더 많으실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본인의 견해를 쓰세요 라고 했지만 정말 쓰고 싶은 거 쓰는 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하지만 여기는 포스코죠. 철거 관련된 산업이 철강 산업에 대한 동향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실제 요걸 조사하시면 일본을 쓰시기가 되게 수월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너네 포스코는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나랑 잘 맞다. 뭐 이런 것들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건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검색을 해보세요. 어디를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 띵띵 산업협회 검색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좀 따로 한번 모아놨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은 좀 더 제가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패스트 기법을 좀 활용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슈적인 측면에 대한 뉴스를 연관돼서 좀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야, 우리 포스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포스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사회 경제 국제 경제 뭐 이슈 세계화에서는 세계 이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조금 더뭐 숨통을 트일 수 있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쓰신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임원들이 본인 봤을 때 자소서 평가를 했을 때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3의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견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경쟁사에 대한 비교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면은 걔네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아이디어를 꼭 걔네 거지만
정말 내가 아이디어 낸 것처럼 해서 앞으로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되게 된다면은 4번이 다른 친구들과 좀 비교돼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이거는 기업 분석의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4번 자체적인 비중에서는 약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성하시는 데도 꼭 필요한 문항이 4번 문항이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4번부터 좀 쓰라고 저는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것은 이제 포스코 관련돼서 이제 이쪽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쵸? 네. 최광협회 말고 저기 포스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직무와 관련된 소개, 직무 소개 이렇게 있으니까요. 좀 관련돼서 생산 기존 전기 전자등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을 꼭 두세 번 읽어보시면은 나와 연관될 수 있는 역량을 뽑아내실 수 있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겠고, 철강산업협회 제가 말씀드렸죠. 관련된 이슈들은 이런 게 있네요. 글로벌 철강산업이 저성장 이제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특히 이제 4번 문항에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겠죠. 철강산업은 자본지배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가 크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후속 작업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아시아 주도로 해서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 북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의 증가가 규모가 소폭으로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쟁 국가죠, 경쟁 회사 좀 보게 되면은 뭐 중국, 일본, 그다음에 그쵸, 얘네들이 좀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렇죠? 적정 마진을 확보하거나 뭐 예를 들면은 생산성을 어떻게 제고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4번이나 1번 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채용 공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은 블로그에 오셔서 남겨주시면요, 얼마든지 제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